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이번 올해에도 결정을 해야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최저임금 제도를 우선 설명해 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최저임금 제도는 19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32조 1항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법으로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도입됐습니다. 그 이후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됐고 노사정 각각 구인 총 27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제 적용되는데 그 결정은 이제 7월 15일까지는 결정하고 8월 첫째 주에 반드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이 6월 17일인데 지금 노사정이 노사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내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적용시킬 건지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전 산업 다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.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일본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,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만은 우리나라는 전국 하나의 최저임금이 되어 있고 전 업종에 하나의 최저임금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이 바로 대부분의 인건비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계속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내용이 7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거에 따라 또 이제 각 사업장에서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,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노사정이 모여서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, 그간의 노사정이 합의를 잘 보고 결정이 됐나요? 아니면 어떻게 되었나요? 원래 임금을 항상 당사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영자 측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제품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가급적 임금을 좀 최저로 맞추려고 하고, 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쪽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쪽에서는 어떤 최저임금이 안 오르면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계속 근로자의 생활이 낙후되고, 그러면 부익부 빈익분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. 그런 차원에서 계속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 올라야 된다,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이 노측과 사측을 대표하는 요 두 부분은 항상 갭이 넓었고, 그래서 공익위원들은 양쪽 의견을 절충해서 한 중간 지점에서 항상 제안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좀 노동 친화 정책으로 반영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최초에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첫 해하고 두 번째 최저임금이 10%, 15%까지 오르고, 그렇게 해서 3년 사이에 한 30%까지 올라가지고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. 근데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그를 좀 너무 최저임금 갑작스럽게 오르니까 오히려 고용이 적어지고 근로자한테 피해를 준다, 이런 입장에서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1%나 2%대로 됐었습니다. 그리고 또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평균적으로 5% 정도 이제 1년차 5%, 2년차 5%였는데 작년에 결정해서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약 2.5% 인상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금년도에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영이 되는데 보통 5% 올라두는 게 2.5%밖에 작년에 안 올랐기 때문에, 그래서 올해 결정하는 거는 최소 한 5%에서 10% 사이,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% 정도에서 맞춰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게, 물론 다 당연하지만 이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사실 물가가 오르니까 최저임금도 올라야 되고, 그래서 이제 이게 구매력이 또
있어야 소비도 진착시키고 이렇게 연결되는 효과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,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, 지금 이제 내년에 반영될 최저임금, 그리고 어떻게 그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? 예, 지금 오늘 매일 노동뉴스를 보니까 국민의 그 10명 중 7명은 최소한 월 230만 원을 받아야 된다, 이렇게 하고 있는데, 2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1,000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. 지금은 9,860원입니다. 여기서 9,860원이 11,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11% 정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.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%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 2.5%밖에 안 올랐습니다. 그런데 물가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, 그래서 좀 작년에 오른 것하고 평균적으로 5% 올라간 것을 반영해서 한 7% 정도가 오르면 적당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됩니다. 근데 7% 정도 오른다고 하게 되면은 그 월 최저임금이 약 한 22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잠시만요. 제가 220만 원, 220 나누기 209로 하게 되면 한 10만 500원 정도 되면은 그 11,000원 정도. 예. 네, 그렇군요.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정이 협의가 잘 돼서 결정이 되면 좋을 텐데, 지금 사실 현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, 예를 들어서 의료계 파업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정부에서 사실 그 결정을 하고 약간 통보하는 식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, 좀 이게 그 잘 합의가 돼서 결정이 될지 조금 우려스러운데,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처음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공언하는 게 있어서 결정을 높이 했는데도 했을 것 같은데,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5% 하고 이제 또 2% 말씀하셨는데, 그래서 7%까지 올릴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최저임금이 9,860원일 때 그 26,600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한 22,000원 정도까지 오르는 게 약 6%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한 22,000원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. 그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23,000원 올리기 위해서 약 12% 인상이 되는데, 그거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세다고 생각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21,000원에서 2,000원 사이, 아마 많게는 아마 22,000원, 적게는 한 21,000원까지 오르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아무튼 그 노사정이 잘 합의해서 근로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노동법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, 최저임금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운수업이나 특히 근로시간이 많이 할당되어 있는 데는 다 최저임금으로 그 인건비가 결정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간 경비더라도 최저임금 플러스 야간 수당, 뭐 항상 그래서 대부분이 뭐 콜센터도 마찬가지고, 이 최저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부분 노동자들이 임금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은 어떤 근로자의,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어떤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근데 또 여기서 좀 노사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, 이 최저임금을 뭐 택배 근로자나 아니면 또 배달 근로자들로 적용하자, 그런 얘기가 있는데, 사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은 근로자들한테만 적용됩니다. 그런데 택배 근로자들이나 배달 근로자들은 아직 근로자로 인정이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여기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노동법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로감독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사업장에서 뭐 근로계약이나 임금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는데,
그 중에 또 확실히 확인하는 내용이 그 게시판에 최저임금이 얼마인가 이걸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게시하게 되면은 뭐 그 100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를 이제 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